야, 이 개자식아! 여기서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아빠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지하 주차장 어둠 속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셔츠 단추가 풀린 채 빨간 립스틱이 번진 채로요. 결혼한 지 8년 두 아이의 엄마인 서진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99kg의 몸, 남편의 조롱, 시어머니의 모욕까지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건 달랐어요. 배신의 순간을 직접 본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그녀는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아파트 거실, 오후 2시. 서진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8살 큰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5살 둘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나이는 42. 결혼한 지는 8년째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패션 회사의 MD였습니다. 신상품을 고르고 거래처와 협상하며 늦은 밤까지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첫째를 낳고 복직했을 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생기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만두면 안 될까? 내 월급으로 충분해. 그때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몸에 달라붙은 남편의 낡은 티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배와 허벅지에 붙은 살이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깜빡이더니 99kg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전 58kg이었던 그녀는 8년 만에 40kg이 늘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에 지쳐 운동할 시간이 없었죠. 밤마다 아이들이 울면 일어나야 했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에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어느새 거울 속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응, 잠깐만. 라면 끓여줄게. 서진은 라면을 끓여 아이에게 주고 둘째도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시간은 어느새 밤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겁니다. 서진은 황급히 거실로 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남편 도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배고파. 빨리 차려줘. 서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데우고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기 여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 칠순이거든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그날 회사에 미팅 있는데.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많아.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도연은 밥을 퍼먹으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형님.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괜찮죠? 몇 시에 만날까요? 서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토요일, 친정 부모님 칠순 날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진은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물어봐야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을 재우고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눈이 부을 테고 내일 아침 아이들이 물어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아침도 안 먹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준비물 있는데 챙겨줬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 깜빡했다. 잠깐만 기다려. 서진은 서둘러 가방을 뒤지며 필요한 물건을 챙겨 넣었습니다. 큰아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겠어. 빨리. 응, 미안해. 서진은 가방을 건네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서진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라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거야? 응. 남자친구가 호텔 예약했대. 좋겠다.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라떼를 마셨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저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까요? 결혼 후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았고 서진도 아이들 때문에 약속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운동화, 묵지도 않은 머리.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저녁 10시, 도연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부장님이 사시는 거라 어쩔 수 없었어. 도연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컵을 건네려 하자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요즘 진짜 아줌마 냄새 나는 거 알아? 서진의 손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예전엔 귀여운 통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살찐 아줌마 같다는 거지.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김에 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귀여운 통통이. 예전에 도연이 그녀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서진은 58kg이었지만
도연은 통통한 게 귀엽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서진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줌마 냄새, 살찐 아줌마. 그 말들이 서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42의 평범한 주부, 두 아이의 엄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여자.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서진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게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 등원 준비,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빨래, 청소. 서진의 하루는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쳇바퀴처럼. 하지만 서진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커다란 균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은 체중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를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매일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줬고 옷장 속 옷들은 하나씩 맞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의 대학 동창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치킨을 시켜놓고 과일도 깎고 오징어도 구웠습니다. 준호 씨, 맥주 한 잔 더 드릴까요? 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재수 씨는 좀 쉬세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계속 부엌을 오가며 그들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렇지. 바쁘긴 한데 뭐. 너 진짜 복 받았다. 와이프가 집안일 다 해주니까 좋겠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후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야, 근데 서진 씨 요즘 살 많이 쪘네?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게. 애 낳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좀 해야지. 너도 힘들겠다. 뭐, 이제는 익숙해. 우리 집 0.1톤이니까.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0.1톤. 100kg에 가까운 몸무게를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0.1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놀렸습니다.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아직 거실에 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과일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과일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재수 씨. 친구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친구들한테 한 말. 응? 무슨 말? 도연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0.1톤이라고.
아, 그거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도연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놀리는 게 장난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진짜 별일 아닌 걸로 싸우지 말자. 도연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물 갖다 줄게요. 서진이 물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시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요? 좋았지. 부장님이 승진하셨대. 그래요? 축하드려야겠네요. 서진이 말하자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뭘 알아? 회사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나도 예전엔 이랬는데요. 예전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지. 도연의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연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요즘 휴대폰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응?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회사 일이 그렇게 재밌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 복잡한 거니까. 도연은 화면을 서진이 보지 못하게 각도를 틀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뵈러 가야 했습니다. 서진은 오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샀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애들 준비 다 됐어요? 응, 거의. 서진은 아이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얘들아, 할머니한테 와.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만 반겼습니다. 서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요즘 도연이가 힘들어 보이던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 당신이 잘해줘야지.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살 좀 빼. 보기 안 좋아.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밥을 조금만 퍼서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 왜 그렇게 조금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아까는 살 빼라더니 지금은 많이 먹으래.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도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네, 어머니. 좀 힘들긴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더라.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집에서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연의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지. 남자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기분 좋아야 하는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요즘 살도 많이 쪘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오죽하면 나가겠니? 서진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연이 말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여자가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남편한테 뭘 바라겠어. 서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운전을 하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아까 어머님 말씀.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를 무시하신 거잖아요. 에휴, 왜 이렇게 예민해?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오죽하면 나가겠니? 그 말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서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휴대폰을 보며 짓는 미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닌 사람이 된 걸까? 나는 언제부터 그저 애 키우는 사람이 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서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의 가슴을 찔렀고 상처를 냈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새벽 4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늦는 거라고, 피곤해서 말이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차 안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호텔 이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카카오톡 알림음. 서진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답을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접혀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예전 그 장소에서 수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서진은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6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겁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새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남편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누구요? 부장님이랑 몇 명. 왜? 아니에요. 그냥.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따지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옆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서진은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7시 반 예전 그 장소 어디일까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곳 혹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일까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레스토랑 주소를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들, 와인잔을 든 사람들, 그리고 구석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저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택시 뒷좌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 어디 가실 건가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움직였습니다. 택시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갔을까요? 차가 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지하 2층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큰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놀라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뭣들 하는 짓이야? 당신 애 아빠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셔츠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원피스를 추스르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진심? 남의 남편 빼앗고 진심이라고?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두 분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연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여자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남편이 힘들어했다고? 서진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남편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더럽게.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어디서 만났어요? 회사 신입사원이야. 내가 멘토를 맡았어. 그냥 그렇게 됐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만. 한 번?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한 번이라고요?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서진아. 나가라고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은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어머니 댁에 있어. 한번 만나자. 뭐하러요? 아이들도 있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서진은 웃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니.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 좀 와. 네, 어머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었어. 너희 일. 네.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받아줘.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지.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까지는 아니어도 너한테도 책임이 있지. 남편 관리를 못했잖아.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며느리 탓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너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직장도 없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8년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단절되었습니다. 재취업은 어려울 겁니다. 생각 좀 해봐. 애들 생각해서라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출장 갔어. 언제 와? 곧.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서진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의 웃음, 둘째의 재롱. 그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여자 완전히 끊어요. 회사도 그만두든지 그 여자를 내보내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내 힘으로.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서진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하던 모습, 빨간 립스틱 자국, 그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들어왔고 휴대폰도 덜 보았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먼저 봤습니다. 해외 발령 공고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인도 첸나이 지사로 파견 발령이 났어. 인도요? 언제요? 다음 달.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인도. 한국에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는 건데요? 1년. 1년이나요? 응. 현지 법인 세우는 일이라서.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걸. 이 집에서, 자신에게서, 이 상황에서 혼자 가는 거예요? 응. 1년 단기 파견이라서 가족 동반은 안 돼. 그럼 나랑 애들은요? 여기 있어야지.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파견 간다며? 네, 어머님. 좋은 기회네. 경력에도 도움되고. 그런가 봐요. 너는 집 잘 지키고 있어. 애들이나 잘 키우고. 시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 지키기, 애 키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는 남편을 서진은 지켜봤습니다. 옷가지들, 세면도구, 노트북, 큰 캐리어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애들 잘 부탁해. 힘들면 전화해. 송금은 계속할게. 남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금방 올게. 남편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다녀오세요. 남편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3이 된 자신, 체중 99kg,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이대로는 안 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온 산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러닝머신을 뛰는 사람, 웨이트를 드는 사람, 요가를 하는 사람.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되었습니다. 이 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탄탄한 몸매, 환한 미소. 구경하고 계셨어요? 상담 받아보실래요? 아, 저는 부담 없이 들어와 보세요. 차 한잔 하시죠. 여자가 서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문태리라고 해요. 여기 트레이너예요. 저는 한서진이에요. 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레이너님은 처음부터 저렇게 말랐어요? 아니요. 저도 예전엔 뚱뚱했어요. 테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통통했습니다. 얼굴도 둥글고 배도 나왔습니다. 이게 저예요. 5년 전. 정말요? 서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30kg 쪘었거든요. 애 낳고 더 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했어요.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테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했어요. 근데 석 달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서진은 테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테리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서진은 피트니스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 등록이었습니다.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운동복이 한 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겁니다. 입어봤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배가 나와서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서진은 인터넷으로 새 운동복을 주문했습니다. XXL 사이즈였습니다. 운동화와 피트니스 전용 물통도 샀습니다. 며칠 후 첫 운동날.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준비됐어요? 네. 오늘은 가볍게 할 거예요. 러닝머신 20분, 스트레칭 10분. 서진은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숨이 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테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은 계속 걸었습니다. 10분, 15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5분만 더. 테리가 응원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테리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서진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시작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야 해요?
네, 매일.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계속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서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피트니스 센터, 러닝머신, 땀, 고통, 그리고 작은 변화. 남편은 인도에서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 응. 애들은? 잘 있어. 너는? 나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에게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95kg, 4kg이 빠졌습니다. 많지 않은 수치였지만 서진은 기뻤습니다. 테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서진 씨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텅 빈 옆자리, 남편이 없는 침대.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를 찾는 시작.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운동한 곳이 아팠어요. 허벅지, 종아리, 팔뚝, 온몸이 쑤셨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불 속이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고 싶었죠. 하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운동복을 입었어요. 물병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로 가는 길,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서진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테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왔네요. 잘 잤어요? 아니요. 온몸이 아파서 잠을 설쳤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근육통이에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죠. 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 서진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할 거예요. 러닝머신 30분, 웨이트 10분. 웨이트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웨이트는 남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력 운동해야 살이 빠져요. 걱정 마세요. 가벼운 거부터 시작할 거니까.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올렸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숨이 찼어요. 10분이 지나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멈추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요. 10분만 더. 테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진짜 안 되겠어요. 서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진 씨는 강해요. 아니에요. 난 약해요. 항상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강한 거예요. 남들은 시작도 안 하거든요.
테리의 말에 서진은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을 채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물 마셔요. 테리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넘어갔어요. 이제 웨이트 할 거예요. 일어나요. 지금요? 좀 쉬면 안 돼요? 제발이요. 아니요. 쉬면 근육이 식어요. 바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테리가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웨이트 공간으로 갔어요. 덤벨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테리가 3kg 덤벨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팔 운동할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봐요. 테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진은 따라했어요. 팔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내렸어요. 10번 반복했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땀이 더 흘렀습니다. 숨이 더 가빠졌어요. 다시 10번 더요. 못하겠어요. 정말 안 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은 씨, 지금은 아픈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테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해지는 거. 서진은 그 말을 되뇌며 다시 덤벨을 들었어요. 10번 더 반복했습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서진은 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테리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게 매일이에요? 네, 매일이에요. 죽겠어요. 진짜로. 안 죽어요. 적응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7시였습니다. 아이들을 깨워야 했어요. 엄마, 아침 뭐해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계란이랑 빵. 또요? 맨날 똑같아.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그래. 서진은 간단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어요. 닭가슴살과 야채를 쪘습니다. 테리가 알려준 식단이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먹으라고 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브로콜리, 고구마 반쪽. 맛이 없었어요. 싱거웠습니다. 입맛이 당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다 먹었습니다. 참았어요. 이것도 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 적응했어요. 근육통이 줄었습니다. 러닝머신 30분이 조금 수월해졌어요. 웨이트도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맛없는 식단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러닝머신을 뛰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잡이를 붙잡아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테리가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계속할게요.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서진은 다시 뛰었습니다. 끝까지 뛰었어요. 30분을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랐어요. 90kg, 9kg이 빠졌습니다. 한 달에 9kg이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았어요. 턱선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랐어요. 83kg, 16kg이 빠졌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숫자였어요. 태리 씨, 저 체중 재봤어요. 얼마 나왔어요? 83이요. 진짜요? 대박이에요. 태리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 속도면 목표 금방 달성해요. 목표가 뭐예요? 58kg 아니었어요? 네. 결혼 전 몸무게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랐어요. 75kg, 24kg이 빠졌습니다. XL 사이즈 옷이 헐렁해졌어요. L 사이즈를 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턱선이 또렷했어요. 볼살이 빠졌습니다. 눈이 커 보였어요. 서진은 화장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3달 전이었어요. 서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눈밑 지방 제거, 코 교정, 턱 보톡스요. 작은 시술들이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2주일 후 부기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코가 오똑해 보였어요. 턱선이 매끈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운동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인도에서 돌아오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진은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58kg이 목표였던 서진은 그보다 4kg을 더 뺀 54kg 달성했습니다. 99kg에서 무려 45kg을 감량한 것이었죠. 1년 동안이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해냈다는 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날씬한 몸, 또렷한 얼굴선,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술 효과까지 더해져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날 무시 못해. 새 옷을 샀어요. 미디엄 사이즈였습니다.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몸에 딱 맞았습니다. 가슴선이 드러났어요. 허리가 잘록했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서 돌아봤어요. 웃어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웃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테리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고마워요. 트레이너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옆에서 응원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트레이너님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테리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중간에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단 한 끼도 식단을 어기지 않았어요. 피가 날 정도로 했습니다. 울면서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뤄냈어요.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1년 만에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서진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옆에 서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곧 나올 거야. 서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서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내렸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은 레드 컬러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가족을 찾는 사람들. 서진은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얼굴이 좀 그을렸습니다. 머리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다녀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당신, 서진 맞아? 남편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진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년 동안 운동했어요. 서진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운동만 한 거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했어요.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서진을 쳐다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서진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 인도는 어땠어? 응, 좋았어. 덥긴 했지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속 옆자리에 서진을 훔쳐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거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말했잖아요. 운동했다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잖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얼굴도 달라졌고, 조금 시술했어요. 눈밑이랑 턱선이랑.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더 있었습니다. 배고프죠? 저녁 준비할게요.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데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어요. 식사를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아빠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인도에 코끼리 많아? 응, 많아. 길에서도 봤어. 우와, 진짜? 아이들은 신나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어요. 남편이 샤워를 했습니다. 서진은 거실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 미안해. 1년 전 일,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서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주차장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키스하던 남편, 빨간 립스틱 자국, 배신감, 모욕감, 용서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날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신했는데 용서해 달라고요?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아이들도 있고, 부부면 다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다 참아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당신과 계속 살아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난 예전에 나와 달라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칠 후 서진은 피트니스 센터에 갔습니다. 운동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회원이세요? 네. 저도 회원인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저는 한서진이에요. 서진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요즘 식단 때문에 고민인데 전 트레이너님이 짜주신 대로 먹어요.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식단 공유하실래요? 서로 도움될 것 같은데.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 이미 최고의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서진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물러났습니다. 서진은 피트니스 센터를 나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응. 운동 갔다 왔어? 네. 남편이 서진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한번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진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가능할까요? 노력하면 되잖아. 내가 잘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진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예뻐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엔 날 뚱뚱하다고 아줌마 냄새 난다고 놀렸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하니까 갑자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죠?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예쁜 외모를 사랑한 거였어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난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서진이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아름다운 얼굴, 날씬한 몸.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1년 동안 외모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강해졌어요. 이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서진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직장에 출근했고 서진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예전과 달랐어요. 말은 주고받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남편은 서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어요. 눈치를 봤습니다. 달라진 서진이 낯선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시댁 가야 해요. 응, 알았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가족, 그리고 서진 가족이었어요.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모두가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이, 너 맞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운동했어요. 1년 동안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운동만으로 이렇게 돼? 완전 딴 사람 같은데? 시누이가 서진 주위를 돌며 쳐다봤어요. 매일 했으니까요. 얼굴도 달라진 것 같은데? 조금 시술했어요. 서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진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이었어요.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서진이 밥을 조금만 퍼서 반찬을 조금씩 덜었어요.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조금 먹어? 더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식단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어요. 시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뭐해요? 일 같은 거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뻐지셨으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만 있기 아깝잖아요. 시누이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피트니스 지도자 자격증 따려고요. 자격증요? 시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1년 동안 운동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걸 왜 해?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지.
어머님,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도 이제 컸고요. 애들이 컸다고? 아직 어린데.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요즘은 워킹맘들도 많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서진아. 네, 어머님.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 달라졌다니요? 예전엔 순했는데 이제는 뭔가 날이 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날이 서다뇨? 말대꾸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고 예전엔 안 그랬잖아. 어머님,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의견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야? 이건, 어머님, 1년 전 기억나세요?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서진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제 탓을 하셨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강했습니다. 그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살이 쪘다고 관리를 안 했다고 해서 배신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서진이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이제 저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옆에 앉지 않았어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요? 오늘 어머니한테 한 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요? 서진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머니도 나이 드신 분인데 그렇게 대하면 당신은 어머님 편이네요. 서진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편이 아니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요? 1년 전에 저를 모욕하신 분한테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나도 난처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난처했다고요? 당신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난처했어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안방에 재웠어요. 서진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1년 전부터 따로 자고 있었어요.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탐정 백승우가 보낸 증거들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캡처, 법인카드 내역, 사진들이었어요. 1년 전에 받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료들을 하나씩 봤어요.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 이혼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서진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당신 외도 증거요. 호텔 영수증,
메시지, 사진. 다 있어요.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탐정 고용했어요. 1년 전에.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때가 됐으니까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무릎 꿇을 차례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할 거예요. 서진아, 제발.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1년 전에 줬어요. 당신이 무릎 꿇고 빌었을 때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서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눈이었어요.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서진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받았어요. 서진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어요.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법원 앞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침실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서진은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끼지 않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43세 여자, 이혼녀, 두 아이의 엄마. 하지만 서진은 당당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서진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피트니스 지도자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어요. 2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운동 이론, 해부학, 영양학, 실기까지 배워야 했어요. 힘들 거예요. 공부량이 많거든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와 30대였습니다. 서진보다 젊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이에요. 43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서진이 말했어요. 와, 43이세요?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한 수강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서진이 웃었어요. 왜 자격증 따려고 하세요? 제가 1년 동안 45kg을 감량했거든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와, 대박이에요. 45kg이요? 수강생들이 놀랐어요. 네.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서진의 말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은 힘들었어요. 외울 게 많았습니다. 근육 이름, 운동 방법, 영양소 계산까지요. 서진은 밤마다 공부했어요. 아이들을 재운 후 책을 펼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간 시험이 있었어요. 서진은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강사가 놀랐어요. 서진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목표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트레이너가 될 것 같아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 시험 날이었어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필기 시험을 봤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차근차근 풀었어요. 시간 내에 다 풀었습니다. 실기 시험은 더 긴장되었어요. 모델을 상대로 운동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지도할 운동은 스쿼트예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죠. 서진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었어요. 시범을 보였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모델의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합격입니다.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서진은 기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대신 크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자격증을 받았어요. 피트니스 지도자 2급 자격증이었습니다. 서진은 자격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테리에게 전화했어요. 트레이너님, 저 자격증 땄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테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트레이너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한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우리 센터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테리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네.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서진 씨면 우리 센터의 딱이에요. 일주일 후, 서진은 피트니스 센터 원장을 만났어요. 면접이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43이고 두 아이의 엄마예요. 1년 전까지는 99kg이었는데 지금은 54kg이에요.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45kg을 감량하셨다고요? 네. 1년 동안 매일 운동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죠?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요.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살 때문에 무시당하고 자존감을 잃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서진은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회원들이 서진을 좋아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요. 선생님, 정말 45kg 빼셨어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네. 사진 보여드릴까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1년 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회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1년이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회원을 지도했어요. 러닝머신 사용법, 올바른 자세, 식단 관리까지요. 회원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며 서진도 기뻤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성공한 다이어트 사례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를요? 내 45kg 감량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서진은 인터뷰에 응했어요.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잡지가 나왔어요. 서진의 이야기가 4페이지에 걸쳐 실렸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도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배신을 딛고 일어선 여자, 45kg 감량의 기적. 인터뷰 내용 중 한 부분이었어요. 누구도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잡지가 나간 후 센터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서진을 지목해서 PT를 신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서진 트레이너님 계세요? 저예요. 잡지 봤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서진은 바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맛없었어.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진이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서진은 체육관 선반에 놓아둔 결혼 반지를 떠올렸어요. 그건 이제 과거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젠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너가 되어 있었어요. 회원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의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몸무게가 85kg이었어요. 서진의 1년 전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했으니까 회원님도 하실 수 있어요. 서진이 회원의 손을 잡았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애도 둘이고 남편은 신경도 안 써주고. 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해야 해요. 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자신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매일요? 네.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1년 동안요. 회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증거예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원은 서진을 따라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했습니다. 10분도 못 버티고 포기하려 했어요. 조금만 더요. 5분만 더. 서진이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안 돼요. 진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픈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서진의 말에 회원은 다시 시작했어요. 땀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회원은 10kg을 뺐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회원님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속 응원해 주셨잖아요. 회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하세요. 서진이 회원을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문을 나서는데 낯익은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전 남편의 차였어요.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얘기 좀 하자. 잠깐만. 할 얘기 없어요. 서진이 돌아서려 하자 전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10분만.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너 보고 싶어서. 애들 보고 싶으면 주말에 만나면 되잖아요. 너를 보고 싶었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 후회해. 정말 후회한다. 후회요? 너를 놓친 게, 너를 무시한 게 다 내 잘못이었어.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응.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요? 다시 합쳐달라고 할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돼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우린 8년을 같이 살았잖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참았어요. 8년 동안 당신이 날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신해도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안 참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나를 사랑하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서진이 일어섰어요. 다시는 날 찾지 마세요. 애들 만나는 것만 하세요. 서진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나야. 네, 어머님. 너 요즘 일한다며? 네. 피트니스 트레이너 하고 있어요. 그거 그만둬.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게 보기 안 좋아. 애들이나 잘 키워. 어머님, 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면 뭐해?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버릇 없어졌어.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어머님, 전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애들 엄마잖아.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제가 뭐가 부끄러워요? 떳떳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전 어머님 눈치 안 볼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이제 이런 전화도 하지 마세요. 너 지금. 서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서진은 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제목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습니다.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무대에 섰어요. 긴장되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99kg이었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모욕당하고 거울 보기도 싫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도 참았어요. 애들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미덕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1년 동안 45kg을 뺐어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했고 맛없는 식단을 먹었고 울면서도 계속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를 사랑하고 싶었으니까요. 당당하고 싶었으니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이혼했고 혼자 애들 키우고 돈도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요.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40도, 50도, 60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서진은 한 명 한 명 안아줬어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서진이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어요. 2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넌 다시 일어설 거야.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서진은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리였습니다. 서진 씨, 오늘 강연 대박이었대요. 피드백이 정말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음 달에 또 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서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알았어요. 자신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마음도 변했다는 걸요. 이제 서진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서진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한서진이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서진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서진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용기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서진이 몸소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1년 후, 서진은 센터의 수석 트레이너가 되어 있었어요. 회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어느 봄날 오후, 서진은 새로 오픈한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거울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 위에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 피트니스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해냈네. 테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서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맞아요. 그땐 99kg에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장님이에요. 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레이너님 덕분이에요. 트레이너님이 처음 시작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한 거예요. 전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픈 첫날, 10명의 회원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서진을 믿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서진은 한 명 한 명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50대인데도 할 수 있을까요? 한 회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시작한 게 42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지금도 매일 운동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남편이 날 뚱뚱하다고 놀려요. 애들 앞에서도요. 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해야 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1년만 해봐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서진이 회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요? 제가 증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회원님도 할 수 있어요. 회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 후, 스튜디오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어요. 회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트레이너를 한 명 더 고용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사무실에 앉아 회계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남편 돈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방송국 프로듀서 김민지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요? 네. 인생 역전 다큐멘터리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언제쯤 촬영하실 건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네. 좋아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2주일 후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카메라가 서진의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운동, 회원 지도,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까지요. 인터뷰도 했어요. 선생님,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3년 전 남편 눈치만 보고, 시댁 눈치만 보고,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저를 사랑해요. 제 선택을 믿고 제 인생을 살아요. 누구도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요.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애들 때문이었어요. 애들한테 약한 엄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죠. 강해지고 싶었어요. 지금 전 남편을 용서하셨나요? 용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남이 된 거죠.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스튜디오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진의 SNS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선생님 보고 눈물 흘렸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서진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다니.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 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서진아, 방송 봤어. 대박이더라. 언니, 오랜만이에요. 너 정말 멋있어. 솔직히 내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할 얘기 있어. 일주일 후 선배와 만났어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예뻐졌다. 완전 딴 사람 같아. 감사해요. 근데 외모만 변한 게 아니지? 눈빛이 달라. 강해 보여. 강해졌어요. 많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회사에서 여성 웰빙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총괄해줬으면 해. 저요? 응. 내 경험이 딱 필요해. 급여도 괜찮게 줄게.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감사하지만 안 할래요. 왜? 좋은 기회잖아. 전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제 스튜디오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도 회사가 안정적이잖아. 안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는 거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가 웃었어요. 너 정말 변했구나. 예전엔 안정만 추구했는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어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뭔가 있었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서진은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과거의 유물 같았습니다. 서진은 반지를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45의 여자, 이혼녀, 두 아이의 엄마, 스튜디오 사장. 하지만 무엇보다 한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고생했어. 정말 잘 견뎠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거울 속 여자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배신과 모욕을 딛고 일어선 여자. 자신을 사랑하게 된 여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 한서진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는 용기만 있다면요. 서진처럼 우리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